지난번에 제가 기억나는 게 김 YK님인가요? 그 명상을 며칠 하다 보니 명상을 하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명상을 해야 한다는 초조감, 그것이 방해받았을 때의 분노, 그러니까 주객전도가 된다고 할까요? 강박적 성향으로 통제욕이 심한데 이것이 명상에도 적용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한 교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혹시 나오셨나요? 김 선생님? 아, 지금 카메라 켜신 것 같은데 대화가 가능할까요? 김 선생님? 김 HK인가? 아, 네, 네. 마이크 켜졌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 명상을 평소에 하시는 모양이에요? 배운 지는 오래됐고, 신경 네. 써서 한 지는 한 두세 달? 네.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제 강박적인 성향 때문에 그 사는 네. 게 너무 괴로워서, 이거는 한 템포 늦추고, 내가 하는 거라던가, 나의 생각이라던가 이런 걸 내가 인지를 좀 해야 되겠다 음, 해서 명상, 일단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 음. 그게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좀 무슨 일을 하실 때 좀 강박적으로 하신다는 뜻인가요? 내 불안이 되게 심하고 완벽주의적이고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불안이 추동하는 대로 끌려가는 삶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명상에서 바란 거는 조금 여유가 생기고 한 템포 이렇게 늦출 수 있었으면 음, 네, 네, 네. 일을 평소에 직장 다니시나요? 네. 네. 그 불안이나 이런 완벽주의가 주로 작용하는 곳이 업무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그 밖의 영역인가요? 일상의 모든 데서도 다 관여되는데 이게 약간 중요한 거다. 음, 그렇게 이제 딱 모두가 생각할 만한 일이 되면은 되게 심해지죠. 음, 오류가 그, 있나 불, 없나,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도 일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아, 하시는군요. 네. 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김 선생님이 걱정하듯이 그렇게 선생님이 하신 일이 좀 잘못되는 일들이 자주 있나요? 자주 있지 않고요. 아주 간혹 제가 그 주의가 좀, 저는 되게 신경 썼는데 엉뚱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날짜를 아예 놓쳐버린다던가, 뭐 음, 올려야 될 거 안 올린다던가,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제가 한 게 사실 실수가 되고 큰일이 된 적은 음, 별로 없긴 하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실수가 잦고 그래서 무슨 윗사람한테 뭐 지적을 많이 당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런 상황은 아닌데 사고가 되게 파국적인 사고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아주 파국적인 사고. 간단한 일이 아니면, 음, 네. 그래서 네, 본인이 자주 그걸 경험하니까, 아, 이것도 과도한 사고야, 이것도 파국적인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음, 당시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게 실제 그렇게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은데 파국적인 사고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신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제 감정이 너무 강해요, 그 순간에. 불안이란 감정이 너무 강하니까, 제가 네, 여기서 과도한 거야, 이거는. 음, 이렇게 말하는 생각이 힘이 없어요. 그 감정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순간엔 또 확 휩쓸리고 지나놓고 보면 또 네, 그랬잖아 하는 거의 음, 반복. 네. 그러면 그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실 때 그때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침투하나요? 내 일이 약간 이게 중요도가 높은 것일 때, 음, 완전히 그냥 저만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럿 얽히고 음, 약간 좀 중요도가 있고 하면은 네, 생각이 많이 침투하고요. 그래서 그럼 일에 일의 효율도 그래요. 떨어지고. 네, 일에 집중이 좀 어렵겠네요. 아, 네, 네. 어, 항상 그렇게, 집중이 어려워요. 그래서. 음,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은 일의 경우에는 그게 좀 덜하고요. 아, 그렇죠. 음, 그럼 선생님 스스로도 알겠네요.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것은 일단 좋게 보면은 사람이 게으르거나 방심하지 않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미래에 대해서 그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데 도움은 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런 걱정하는 것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는 거니까 그런 네. 것은 오히려 걱정함으로써 걱정할 일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않았다면 걱정할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네,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 걱정하는 생각이 일을 할 때에도 떠오르게 되니까 네. 그건 오히려 걱정할 일을 만드는 거죠. 그치, 걱정이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걱정하는 일이 오히려 걱정을 불러온다는 것에 대한 자각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요. 네, 막을 수가 없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고.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명상을 하시게 된 거군요. 네, 음. 왜 명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불안감이 좀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명상할 그, 때. 그러니까 마음 챙김은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복식호흡은 예전에 한 한 달 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아, 이거 음. 확실히 사람이 좀 느려지고 여유로워진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음. 네. 그게 벌써 2, 3년 전이란 말씀이죠? 처음 배웠던 게. 아, 마음 챙김 처음 배운 게, 네, 한 3년 전? 네. 아니, 복식호흡 배우신 건 언제예요? 그거는 정말 오래됐어요. 한 20년 전? 20년 전? 네. 어디 뭐 단학 수련 그런 데서 배우셨나요? 아니요, 노자 도덕경 강의해 주시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오. 그분한테 도덕경 배우면서 배운 다- 걸로 기억하고 복식호흡을 있어요. 배우셨단 말씀이죠. 네, 네, 음. 그러면 그 복식호흡을 하면 불안이 감소하고 좀 여유 있어지고 좀 삶이 좀 느려지고 그런 경험을 하셨단 말씀이죠. 네,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면 계속 하지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바빠지고 정말로 너무나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복식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안 한 음, 게 아니라 아예 안 돼요. 숨이 음, 아랫배로 들어가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음, 신체도 병이 나면서 이 아랫배 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예 음, 복식호흡 자체가 안 돼서 이게 스님들이 말하는 단전호흡이 안 된다는 몸 상태인가? 음, 뭐, 그 상태로 쭉 오다가 마음 음, 챙김은 이렇게 호흡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마음 챙김으로 좀 배워보자. 음,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마음 챙김 배운 것이 2, 3년 됐단 말씀이죠. 시작은, 네, 3년 전인데 안 하다가 이번에 음, 한 3달 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마음 챙김은 어떤 건가요? 마음 챙김 명상은? 일단 여기서 배운 그대로요. 처음에 감각 인지하고 음, 그러다가 제가 하는 거는 호흡 한 3분 명상에서 15분 명상까지 음, 네. 일상에서는 감각 인지하고 네, 그 정도로 음, 그러면 이제 그 동북센터에서 배우셨나요? 네, 네. 네, MMPT는 잘하셨습니다. 동북센터에서 네, 네, MMPT 배우셨군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제 명상과 마음 챙김은 구분하실 줄 아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지금 도움이 됐던 거는 명상적인 요소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마음 챙김은 일단 두고 할 줄 차치하고요. 몰랐죠, 그때. 네, 네. 네, 그러니까 복식호흡의 경우에도 선생님이 그 배에서의 호흡 감각에 주의가 가게 되면 이런 불필요한 생각으로 주의가 가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쓸 수 있는 정신 자원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으로 쓸데없는 걱정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그곳에 이제 주의가 가는 거죠. 그 주의가 간다는 것은 우리 정신 자원이 투여되는 건데, 근데 글로 갈 때 그 생각이 아 싫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정신 역설 효과라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더 난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생각을 안 하면 좋은데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르니 말이죠. 이거 참 음, 진퇴양난인데. 그래서 이제 명상이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감각, 감각에 가만히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것도 뭐 애써서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에 가만히 마음을 연다는 기분으로. 뭐 세수할 때는 세수하는 물의 감각, 물의 온도, 물의 소리 이런 등등. 그래서 가만히 느끼다 보면 주의가 정신 자원이 감각으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신 자원이 이만큼인데 이 복잡한 생각으로 차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감각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감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복잡한 생각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감각이 늘어나면서.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복식호흡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명상의 효과죠. 음, 혹은 일상생활에서도 그 요리를 한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걷거나 등등 이런 행위를 할 때 명상을 하시나요? 석 달 전부터 하려고 되게 음, 노력을 했었는데, 네, 좀 되다가 제가 되게 골치 아픈 저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네,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안 음, 되더라고요. 아, 놓쳤군요. 네. 그 음, 감각에 이렇게 따라가려고 특히 샤워라던가 이런 거 하기가 좋잖아요. 그 네, 소리라던가 감촉이라든가 음, 따라가다가 생각에 되게 휘몰아치는 생각들이 시달리다 보니까 음, 안 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음, 고민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음, 감각으로 하는 거는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 결정을 할 일 중요하죠. 그때 분명히 생각을 써야 돼요. 이걸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쓴다 해야 돼요. 무조건 쉬거나 보기만 하면 안 되죠. 써야 되는데 잘 써야 되잖아요. 24시간 생각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고요. 음,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직장을 바꿔야 된다거나 뭐 어떤 뭐 중요한 거 음, 무엇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는 게 좋습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 오히려 생각할 때는 깊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리고 가급적이면 생각을 할 때 지금 쓰는 것을 쓰기 여기서의 쓰기는 여기 using이 아니라 writing이죠. writing 쓰는 거 쓰는 게 좋아요. 생각하실 때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게 되면 생각이 자꾸 얽히게 됩니다. 음, 반추로만 가게 되지 생산적으로 네.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할 때는 이 writing 음, 라이딩에 쓴다. 여기서는 이제 유징이죠. 여기서는 유징이고. 이거를 좀 권장합니다. 안 음, 그러면 좀 그 고민을 하면서 좀 걱정이나 우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그 불안이나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으로 돌아가기 쉬워서 기분 일치성 효과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음, 이제 쓰기를 하게 되면 훨씬 우리 작업 기억이 커지는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좀 더 자기가 어떤 음, 특정한 정서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생각을 생산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음. 하나 쓰기를 좀 권장하고요. 그리고 김 선생님이 어쨌든 걱정을 하더라도 식사는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도 닦잖아요. 네, 청소도 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생각해 주세요. 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행위 명상은 일종의 자비행일 수도 있습니다. 자비행. 자기자비행. 자기자비행이에요. 나에게 해주는 자비로운 행동, 친절한 행동이죠. 음, 그것은 일종의 또 긍정심리의 수행일 수도 있죠. 행위명상은. 즉, 행위를 할 때에 온전히 그 행위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행위거든요. 그건 자비로운 음, 거죠. 음, 내가 이를 닦을 때도 이만 닦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음, 있다면 나에게 음, 무자비한 거예요. 자비로운 게 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고민할 일이 있더라도 내가 정신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건강한 상태에 있어야 올바른 바른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나를 잘 돌봐야 돼요. 나를 잘 돌본다는 것이 자기자비입니다. 나에게 자비로운 거죠. 그래서 따로 뭐 나에게 보약을 지어주고 나에게 뭐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그런 것이 나를 돌보고 자비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를 닦을 때 온전히 이만 닦을 수 있게 해주고 샤워를 할 때 온전히 샤워를 음미할 수 있게 해주고 걸을 때 온전히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 자체가 나를 위한 나를 돌보는 거고 나를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위 명상이니까 먼저 이러한 이해, 이게 이제 이해가 이 긍정 심리적인 것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아, 그래. 이 닦는 동안에는 내가 이 닦는 걸 음미하겠다. 그러니까 이 명상에 요령이 있다면 이 요령이 정말 쉰다는 태도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 이제 음미한다도 있고, 이거 아마 저기 행위 명상을 도와주는 그런 그 강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유튜브에 보면 행위 명상 도와주는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요령이 나와 있어요. 행위 명상하는 요령. 그러니까 그 중에 일단 태도가 쉰다는 나에게 정말 그 이게 돈 한 푼 안 들이면서 나를 위해 주는 그런 행위란 것을 자각하시면 쉰다는 태도. 그리고 이게 뭐지? 약간 요령입니다. 이거 때로는 이게 방해가 될지도 모르고 때로는 이게 굉장히 귀중한 팁입니다. 이게 뭐지? 이런 게 요걸 도와줘요. 약간의 호기심 같은 거죠. 늘 똑같지 않아요. 그 이 닦는 그것을 가만히 음미하듯이 이 감각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보세요. 어떻게 이걸 감각하지요? 가만히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걸 감각합니까? 어떻게 이 빨간색이 보입니까? 어떻게 이 초록색이 보입니까? 어떻게 이 닦는 소리가 들립니까? 어떻게 요리할 때 그 오이를 자를 때 오이를 썰 때 그 오이의 그 냄새, 어떻게 이걸 내가 정말 불가사의하고. 정말 신비하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게 뭐지? 온전히 느껴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길을 줍니다. 그때 우리가 길을 받아요. 이 감각.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감각을 온전히 느끼다 보면 그게 맨 밑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통하는 건가요? 아, 올라오죠. 음, 감사함과 신비함과 경이로움과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는 이제 감각 명상 하다 보면 이게 명상에서 이것이 마음 챙김 명상으로 가요. 이게 좀 다릅니다. 이 명상만 할 때는 이제 고요한 그것에 있다가 빠지지만 그게 마음 챙김의 자각이 이루어지면 이걸 경험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내가 이걸 경험하고 있는? 이, 이, 이 감촉, 이 소리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상을 하다가 이제 마음 챙김까지 가게 되면 그 마음 챙김은 나를 보는 거거든요. 아, 내 경험하고 있고 이걸 내가 경험을 하고 있네, 내가. 건포도 명상할 때는 건포도 맛에, 소리에, 냄새에 이 다른 생각이 잦아들면서 고요함을 경험한다면, 편안함을 경험한다면, 이게 건포도 마음 챙김 명상까지 되게 되면 그걸 자각을 하게 되거든요. 경험하고 있네. 먹고 있네. 그래서 뭐, 이또 순서가 있는 거니까 너무 나가면 안 되고, 음, 그러나 또 말씀 나온 김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잊어버릴까 봐 제가 아까 2월 달에 좀 무리했다고 했잖아요. 논문 쓰느라고. 그 논문을 하나 여기 오신 분들한테 올려드릴게요. 근데 좀 딱딱해. 좀 딱딱해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실 수 있으니까 채팅창이 어디 갔나? 음, 채팅창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명상과 마음챙김의 정의에 대한 고찰입니다. 올라갔나요? 네. 네네. 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여기 오신 분들은 좀 관심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딱딱한 논문입니다. 딱딱한 논문이지만 아, 명상과 마음챙김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명상이 있고 마음챙김이 있고 마음챙김 명상이 있구나. 이런 구분을 좀 도와주는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 일단 잘 하시다가도 어떤 큰 일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명상하던 수행이 아직 이제 깊지 않기 때문에 놓쳐버리게 되는데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명상 시간, 어차피 내가 밥 먹고 요리하고 뭐 설거지하고 걷고 이거는 늘 하는 거고 안 할 수 없는 행위니까 이때만이라도 나를 쉬게 해주자. 어찌 보면 이때만이라도 나의 근원의 에너지와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그래서 내가 좀 에너지를 얻어야 생각도 바르게 하고,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인 만큼 내가 좀 에너지 있는 상태, 바른 상태에 있어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이해, 이 마음, 이 이해를 통해서 아, 명상 수행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하는 동기, 이 동기, 무슨 공부든지 간에 이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 내가 이런 동기가 확립이 돼야 돼요. 내가 동기가 있어야 이 동기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명상이든지 뭐 골프든지 꽃꽂이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그 동기가 있어야 배울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니까. 그래서 이런 긍정 심리의 생각을 잘 활용하셔 갖고 아, 명상은 정말 빼먹으면 안 되겠다. 그 매일 내가 무슨 시간을 따로 낼 필요도 없고 어차피 매일 요리하고 밥 먹고 뭐 설거지하고 뭐 이 닦고 걷고 청소하고 샤워하는
매일 하는 행위인데 그 시간만이라도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그런 심정으로 명상 수행을 하자. 그게 나의 성장을 가져오고 뿐만 아니라 우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에게 에너지를 주니까 그런 분명한 이해. 일단 이런 그 마음을 잘 써서 생각을 잘 써서 분명한 이해.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동기를 확립하고 명상을 꾸준히 해야겠구나 하는 동기를 확립하고 그래서 이 선생님의 경우에 명상에서 효과가 이미 한번 체험한 적이 있으니까 그걸 하시면서 불안감도 감소하고 좀 여유 있어지고 좀 느릿한 삶의 흐름이 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라도 조금 그 명상, 특히 행위 명상을 강조합니다. 왜? 늘 할 수 있고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호흡 명상만 하더라도 따로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한 이해가 돼야 돼요. 분명한 이해. 이 분명한 이해가 돼야 이해를 통해서 동기를 확립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일을 놓치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닦을 때 이만 닦고 화장할 때 그 로션 찍어서 이거 바를 때 그 차가움, 그 부드러움, 향기 이런 것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그 시간. 이 온전히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강조드립니다. 또 이미 체험도 한번 하신 적이 있으니까 일단 명상에 초점을 두시고 명상이 좀 되면은 명상하면서 그 자각을 하는 마음 챙김 명상까지 가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설명해서 명상에 대한 이해는 조금 확실해지셨나요? 아, 네. 근데 좀 질문해도 되나요, 네, 교수님? 질문 당연히 해야죠. 제가 크리스찬인데, 제가 아,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어, 모든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일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순간이 아니면 다 감사하라는 조언을 받았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길을 걸으면서도 감사하고, 그런데 저는 길을 걸으면서 사실은 명상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충돌을 하는데 하고 생각했었는데, 음, 그래서요? 아까 교수님 말씀에 명상을 깊이 들어가면은 감사와 경애와 이런 음, 게 만난다고 했잖아요. 음, 그럼 제가 그분한테 받은 조언이랑 사실 상충되지 않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행위 명상을 온전히 하다 보면 음, 경이로움과 감사함 이런 거와 만나게 되는, 음. 그렇게 되죠. 근데 선생님이 네, 뭐 꼭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 아니다를 떠나서 감사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습관이죠. 그거는 이 긍정 심리에 쓴다 해서 이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음, 근데 명상도 하고 감사도 하면 안 되나요? 아, 어떤 시간에는 설거지하면서 명상을 하고 어느 날은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 감사 시간을 따로 둘 수도 있고요. 아, 네. 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살면서 아마 감사 일기 안 써보신 분 드물 거예요. 김 선생님도 감사 일기 같은 거 써보셨나요? 네. 요즘도 쓰시나요? 아니요, 요즘은 안 써요. 왜 안 쓰게 되나요? 감사일기 쓰다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화가 나 죽겠는데 이거를 내가 꼭 굳이 쓰고 있어야 되나 하고 막 꾸역꾸역 좀 쓰다가 에이 네, 안 써 하고 때려 치웠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꾸역꾸역 이렇게 잘 표현하셨는데 이게 이 긍정 심리 수행은 특히 이 진정성이 중요해요. 진정성. 이 진정성이 없으면 긍정 심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도 이제
진정성 있게 돼야 되는데 그걸 숙제처럼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음, 그래서 아무리 감사가 좋은 습관이지만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숙제처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부메랑 효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음, 그 선생님의 주변 지인이 좋은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숙제처럼 되게 되면 재미없죠. 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어, 평소에 행위 명상하실 때는 행위 명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루 중에 적어도 한 번, 저녁 무렵에 감사를 한번 생각해도 좋아요. 음, 자연스럽게. 제 지인이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분은 하루에 3번 감사를 해요. 음. 저는 그 방법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점심에 또 한번, 아, 인생은 아름답구나 하면서 또 감사하고요. 또 저녁에 한번, 아, 오늘 하루 또 잘 살았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하루에 3번 감사를 해요. 이것도 물론 억지로 꼭 3번을 꼭 해야 되고, 뭐, 지금 뭐 안 그런데 꼭 감사해야 되고 이러지는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면 이런 3번, 하루에 한 번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이거는 이 긍정심리의 수행이기 때문에요. 감사는. 이 생각을 잘 써야 돼요. 생각을. 음.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일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지난 몇 달 전에 제가 뭐 이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그래서 고생했는데 이제 이도 안 아프게 되고 발도 안 아프게 되니까 야, 이 아프지 않고 발 아프지 않아도 와, 정말 행복하네. 김 선생님 혹시 지금 이 아프신가요? 아니요. 혹시 발 아프신가요? 내 발은 아픕니다. 왜 발이 아프세요? 오른쪽 발이 원래 좀 잘못돼가지고 깔창을 깔지 않으면은 어, 발이 아파서 그 예쁜 신발 못 신고 좀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저런. 음. 가만히 있어도 아프세요? 그럴 때도 있고, 이렇게 깔창 안 어. 신고 오래 걸어 다니면 그런 날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계속 아픈 건 아니죠? 네네. 네, 다행입니다. 아, 이해를 잘못 들었나?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이 이제 평소엔 아프지 않는데 이제 아플 때 있어가지고 한번 아프고 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게 안 아프니까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음. 그걸 이제 일종의 이제 긍정심리에서 이제 웰빙 기업. 어찌 보면 그 아팠다가 아프지 않았을 때의 그 살 것 같은 그것도 하나의 웰빙 기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종종 떠올릴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뭘 떠올리냐면은 과거에 후회하는 거, 또 누구에 대한 원망, 이게 자주 떠오르거든요.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채운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이 의식 공간을 다루는 그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쉰다, 본다, 쓴다의 수행을 통해서요. 그 첫 번째가 이 감각 수행이죠. 명상을 통해서. 이 감각을 내가 들여오는 능력, 이런 기술, 마음 기술. 내가 내 의식 공간에, 내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에 의식을 불러올 수 있는 실력. 그게 이제 명상 실력이죠. 그거를 이제 통해서 과거를 후회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반추를 줄이는 거죠. 이게 이 명상 감각 말고도 이 긍정 심리의 그 웰빙 기억을 떠올리는 거, 이건 생각이죠. 이런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이 감각은 아니지만 또 다른 이 긍정적 생각, 혹은 웰빙 기억, 웰빙 웰빙 기억.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불건강한 생각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긍정심리의 수행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심리의 감사 수행은 긍정심리의 수행이죠. 이걸 감각을 통해서 이 명상 수행을 한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그 감사는 생각을 좀 깊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웰빙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뭐 그 밖에 선생님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지금 아프지 않은 것만도 특히 그 전에 한번 아파봤을 때 이 아프지 않은 것만도 내가 그 적어도 그 당장은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그 음,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 기본이 돼 버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생각을 내가 과거에 그 후회되는 것, 또 누구에 대한 원망스러운 거, 이 생각을 떠올리는 것보다 내가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은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뻤던가. 그거를 떠올려 보게 되면 지금 아프지 않은 건 참 감사하다. 이런 걸 통해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밖에 뭐 크리스찬이시면 크리스찬적인 어떤 의미의 감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감사 수행하고 명상 수행하고 이렇게 충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드리면 음, 행위 명상을 추천한다. 그래서 일상에 늘 하는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그때만이라도 내가 아무리 바쁘고 걱정 많고 불안 많은 사람이라도 이때만큼은 내가 쉰다. 그 감각을 내가 온전히 음미하리라. 음미하리라. 이 정말 자연이 주는 이거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감각을 내가 경험한다는 것. 내가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야만이 무슨 뭐 못 가봤습니다만 뭐 그 그랜드 캐년에 가야만이 내가 좀 벅차게 이 자연의 그 놀라움에 감동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음, 교수님이 안 가봐서 몰라서 그래요. 라고 한다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만 어, 일상에 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소리만 해도 저는 나야가라 안 가봤습니다만 나야가라 폭포 먹지 않아요. 수도 탁 틀면요 쏴 나올 때 이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수도꼭지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물 쫙 나올 때. 선생님은 나야가라 폭포 못 들어봐서 그래요. 못 들어봐서 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 수도꼭지 소리만 해도 놀라워요. 이 감각을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그 음미하십시오. 음미. 그 음미할 때 그 에너지를 받습니다. 음, 음미할 때, 감각을 음미할 때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음, 이걸 내가, 이런 경험을 내가 할 수 있다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명상, 그리고 또 지인한테 뭐 추천받았다는 감사, 그것도 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종종 그런 걸 하시다 보면 좀 이제 그 잡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좀 내려놓는 훈련이 될 거예요. 그 선생님, 김 선생님, 그 직장에서 그런 일을 할 때의 그 불안 같은 게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떠오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직장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닥다가도 떠오르고 막 그러나요? 네, 계속 골똘하게 머릿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정신 차려보면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명상 수행이 김 선생님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 장면에서 직장 장면에서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불안은 뭐 있을 수 있는 불안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집에 와서 이 닦을 때도 그 생각할 필요가 뭐 있는가? 걸을 때 그 생각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상할 때 그 이 닦기를 할 때 선생님의 그 습관 자동화된 게 뭐냐면 그 걱정을 루모네이트하는 그 기제가 그게 습관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학습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조건화된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파브로프의 개처럼 딸랑딸랑 소리에 파브로프의 개가 처음부터 침 흘리지 않았어요. 딸랑딸랑 소리와 고춧가루가 자꾸 이제 페어링, 배쌍되니까 나중에는 딸랑딸랑 소리만 들어도 이제
침이 나와요. 그걸 그 조건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걱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자극 단서와 연합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이 닦는 상황에서도 이 걱정을 떠올리는 것이 연합되어 있어요. 조건화되어 있어요. 또 밥 먹으면서도 떠올리는 것이 연합됐어요. 또 화장하면서도 그 걱정 떠올리는 게 연합되어 있어요. 조건화되어 있어요. 이 모든 생활 장면에 조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 학습된 거라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요. 떠오르겠죠? 또 떠오를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파브로프의 개가 딸랑딸랑하면 침 흘리면 그거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 그래. 그래. 요거 알아차리는 요 부분은 좀 마음 챙김 요소가 들어갑니다만. 그래 하고 다시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부단히, 부단히 합니다. 또 떠오르죠? 괜찮아요. 또 다시 이 닦는 소리, 이 닦는 감촉, 이 닦는 향기, 또, 또 떠오르죠? 싱긋 웃음이 날 수도 있어요. 음, 이야, 그럴 때 보면 약간 마음 챙김도 함께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 이야, 요놈 대단하다. 아직도 떠오르네. 요때쯤 되면은 좀 공부가 된 거예요. 음, 싱긋 웃음이 나요. 아, 왜 또 음, 떠올라? 이게 걱정이 아니라, 야, 이놈 정말 대단하구나. 또 떠오르네. 다시 또, 그래. 또 이다. 음, 부단히, 부단히 돌아오는 과정에서 소고가 돼요. 소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은 불건강한 마음 기술이 학습된 거예요. 그러면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건강한 행위를 학습시키면서 불건강한 행위를 탈학습, 소거, 탈조건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늘 이런 학습 과정입니다. 이런 음, 배움의 과정이에요. 내가 잘못된 배움을 소거시키고 건강한 배움을 익혀나가는 거. 그게 이제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 첫째, 김 선생님은 명상을 그저 오직 할 뿐으로 늘 그렇듯이 오직 할 뿐으로 이 닦을 땐 이만 닦겠다. 밥 먹을 땐 밥만 먹겠다. 그 감각을 그러니까 숙제처럼 하지 마시고요. 음미라는 말을 잊지 마세요. 아,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지? 음, 먹을 때, 요리할 때, 설거지할 때, 이게 뭐지? 걸을 때, 이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뭐지? 하는 이런 마음. 이게 약간의 호기심을 또 도와주고, 이런 호기심 같은 것들이 집중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냥 즐긴다, 음미한다, 이런 자세. 명상은 내가 억지로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이야. 내가 이 자연을, 내가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오감을 음미하는 시간이야. 쉬어도 괜찮은 시간이야. 이러한 태도, 이러한 이해, 이게 또 필요해요. 이런 이해를 통해서 명상의 동기를 또 명상의 바른 태도를 익히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질문 있으시면. 음, 제 그 완벽주의가 이렇게도 작용해, 교수님. 어제 행위명상할 때 되게 잘 됐는데, 음, 오늘은 안 되네? 음, 그러면은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 음, 때문에 오늘 안 되지? 음, 이런 식으로 이 완벽주의가 명상에까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음, 그래서 뭐 때문에 네, 어제는 길을 걸으면서 내가 감각을 잘 느끼고 음, 자유로움을 느꼈는데 오늘은 왜 안 될까? 음, 이렇게. 그래서 음, 하다 보면 명상에도 집착을 음, 하면서 음,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궁금해하는 태도는 훌륭합니다. 왜
어제는 잘 됐는데 오늘은 안 됐지? 그렇게 한번 궁리를 해보니까 어떤 답변이 나오던가요? 어, 뭐, 답변으로는 이제 피곤해서 그런가? 생각이 음, 많아서 그런가? 음, 하다가 며칠 계속 안 되니까 명상에 나는 좀 안 맞나? 음, 명상하기에 이렇게 좀 생각이 너무 많고 과도한 사람인가? 뭐, 음. 이렇게도 생각이 가고, 아, 그 답을 잘못 찾으셨네요. 음, 내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까 잘 안 되는구나. 그렇게 답을 얻으셔야죠. 음, 그게 답이죠. 내가 집중을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내지는, 어저께는 그 별 외부에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그 걱정이 있으니까 좀 그쪽으로 생각이 좀 더 많이 좀 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감각에 대한 집중이 좀 적었구나. 이게 바른 이해죠. 그 교수님, 그 명상에 되게 집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명상을 통해서 나는 이걸 얻어야 돼. 음,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걱정, 근심을 음, 덜고 이래야 돼. 라는 목적이 너무 분명하니까 명상이 쉬는 게 아니라 명상 음, 자체도 하다 보면 음, 어느 순간 잘해야 돼. 음, 예. 근데 예, 그건 선생님 그 명상은 기본적으로 쉰다인데 잘해야 한다는 욕구 생각을 쉬는 건데 그 잘해야 한다는 욕구가 그렇게 강한데 어떻게 명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목적의식이 너무 강한가 봐. 이거를 통해서 원하는 음, 바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명상이 음, 자꾸 목적이 되니까 음. 그러니까 그저 이 쉰다가 아니고. 욕구 생각을 내려놓는 게 명상인데 그러면 명상을 잘 모르고 출발하신 거네요. 음, 내가 잘해야 한다는 욕구만큼이나 그 강한 욕구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명상과는 정반대인데. 그쵸. 명상을 잘하시려면 명상을 잘해야겠다는 욕구를 내려놔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가, 명상을 네네. 잘하겠다는 건 좋은데 명상을 잘하겠다는 욕구를 가지면 명상을 잘 못하게 돼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명상을 잘해야 된다는 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지금. 안 내려놔지니까 그냥 오직 할 뿐으로 감각에 마음을 여는 거죠. 음, 그게 필사즉생. 응? 죽으려고 하면은 삽니다. 음, 반대로 필생즉사. 살려고 하면 음, 죽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살려고 하면, 명상을 잘하려고 하면 못해. 네. 근데 명상이 잘 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을 즐기고 싶어. 지금을 음미하고 싶어. 이 닦는 이 순간을 나는 음미하는 싶을 뿐이야. 내가 그렇지 않아도 생각 많은 사람인데 이 닦는 순간만이라도 모든 욕구 생각을 내려놓고 이 닦는 이 순간을 온전히 나는 음미하고 즐기고 싶어. 크리스찬이시니까 내가 그럼 기독교식으로 표현할게요.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이 닦는 순간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순간이에요. 음,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어떠한 생각, 아르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 이성이 아르마리가 생기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잖아요. 네. 선악과를 따먹어서 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이제 그 분별이 생기니까 에덴 동산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럼 에덴 동산은 뭐예요? 분별이 없는 세상이에요. 감각의 세계는 분별이 없는 세계예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닦으면서 온전히 내가 이만 닦을 수 있다면 에덴 동산을 회복한 거예요. 또 음,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가려고 하면 어린애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 음, 혹은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저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욕구 생각이 비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죽은 다음에만 천국에 가거나 무슨 뭐 에덴 동산이 뭐
어떤 구원의 순간이 와야 에덴 동산 가는 게 아니라 늘 마음만 먹으면 에덴 동산에 다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분별이 없는 세계예요. 온전히 감각이 있어요. 졸도하지 않았어요. 자고 있잖아요. 분명히 깨어 있어요. 이 닫고 있어요. 설거지하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깨어 있습니다. 그럼 분별이 없어요.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이 명상을 잘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적으로도 훌륭한 수행이다. 에덴 동산을 만나는 시간이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음, 음, 그래요. 뭐 습관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도 뭐 이제 딸랑딸랑 고춧가루 이거는 개뿐만 아닙니다. 사람도 딸랑딸랑 하면서 뭐가 이제 오기 시작하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되면 벌써 기대가 되고 막 침도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딸랑딸랑 소리에도 뭐 먹을 거 안 준다라고 이제 우리가 머리로 알아도 그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실제로 이제 딸랑딸랑 소리 나도 먹을 게 오지 않는 상황을 자꾸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이제 소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통찰을 하시고 아 그렇구나라는 이해를 하시고 그걸 꾸준히 이제 그 감을 잡으셔야죠. 내가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막고 있구나. 역설적이게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잘하려고 하는 것, 잘 되는 것을 막는구나. 이것이 머리로 일단은 온전히 이해되나요? 네. 머리로는 일단 이해가 됩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그 필사즉생 저 그 구절 딱 나잖아 하고 음, 내 음, 머리로 이해하고 있고 아, 이게 나의 본질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머리로 이해하시면 옛날 습관이 나오려고 해도 다시 그래. 이건 뭐지? 이 감각을 음미하자. 이 감각 자체를 존중하세요. 목적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에 이 감각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돼서 이 마음챙김 수행을 하시게 되면 그 불안이 너무 강하실 때는 불안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게 마음챙김 수행입니다. 음. 불안을 온전히 경험해 보세요. 안으로도 밖으로도. 한편으로는 밖에서 다른 사람이 불안해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봐 주듯이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으로 이 불안이란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한번 경험해 보는 거. 그거는 이제 마음챙김 수행인데 그거는 선생님이 불안이 아주 강할 때 제가 이제 아찬스라는 말씀 종종 드리죠. 아찬스. 기회가 왔네. 내가 불안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왔네. 뭐 화가 확 올라오는 순간이 있다면 분노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분들은 분노가 올라올 때 찬스. 분노가 올라오네. 요때 요 분노가 뭐지? 한번 온전히 경험해 보는 거. 밖에서 보듯이 안에서 보듯이 안으로 마음 챙김 밖으로도 마음 챙김 걸 권하는데 불안의 경우에는 그 불안을 한번 도망가려고 하기보다 뭐 음. 유튜브나 먹을 걸로 도망가기보다 온전히 경험하는 거를 한번 추천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또 해보시고요. 다음에 또 어떠셨는지 또 궁금한 게 생기셨다든지 뭐 잘 되면 잘 된다든지 그거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다른 분들도 질문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 분 하다 보니까 오셨는지도 모르고 오늘 나디아 님도 오셨나요? 음, 제가 못 다뤘는데 다음 오셨으면 어,
다음번에 하고 그 채팅창에 1분 마무리 명상 후에 채팅창에 뭐 다음에 나 이걸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있으면 적어주시면 제가 뒀다가 다음 달에 그 질문을 꼭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뭐 더 미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일단 제가 해 본 다음에 질문 드리는 게 될 것 같아요, 음, 교수님. 오늘은 되게 네, 잘 들었고, 예. 제가 한 달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선생님은 좀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은 뭐 저보다도 느긋하실 것 같아요. 말씀도 편안하게 느릿하게 하시고 그 한 달 동안 그 오늘 말씀하신 거 나눈 거 하고 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또 보시고 또 이 제 책 이 특히 워크북 책하고 음. 기타 등등 책도 좀 참고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올린 논문은 좀 딱딱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또 읽어봐 주시고 주변에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분 마무리 명상하고요. 여러분 그 채팅창에 소감이나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겠습니다.